수세기 동안 딱 정해진 어떤 남성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초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해 왔죠. 그런데요, 오늘날 바로 그 모델이 아주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서문이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의 시대는 끝났는가? 정말 강렬하죠. 그러니까 남성성의 본질을 둘러싼 핵심 논쟁 속으로 우리를 그냥 바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말이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오래된 남성성 모델이 대체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증상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스토킹 같은 범죄를 바로 이 뒤틀린 소유욕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소유하려는 본능, 이게 과거에는 생존에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건 뭐 가시돋친 족쇄처럼 위험한 집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직장 내에서는 또 어떻고요. 예전에는 그냥 남자다운 장난 정도로 넘어갔을 법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명백한 직장 내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죠. 이게 바로 과거의 지배 본능이 현대사회에 잘못 적용된 결과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콕 짚어주는데요. 좁은 도시 공간 속에서 과거의 생존 본능은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존을 위한 강점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적인 남성성,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번 그 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생에서 벼려지다, 수컷 기질의 기원. 초기 인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존하려면 사냥도 해야 하고 다른 부족과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겠죠.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막 밀어붙이는 이른바 수컷 기질이라는 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 핵심인 거죠. 근육량을 늘리고 공격성을 높이고 경쟁심을 막 불태우는 호르몬이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인 특성들이었던 건데 이걸 화학적으로 막 부추기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이런 남성 중심적인 모델이 역사상 유일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뭐 보편적이거나 꼭 그래야만 했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북의 사회와 목의 사회를 딱 비교해놨죠? 북의 사회는 사냥과 전쟁, 힘과 경쟁이 핵심 가치였어요. 반면에 목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채집과 출산, 공동체와 양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남성성이라는 게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시적인 남성상이 야생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한 건 현대사의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호모 마초쿠스가 왕관을 쓰게 됐는지 한번 보죠. 책의 저자는 이 마초적 인간 유형에 호모 마초쿠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물리적인 힘, 공격성, 그리고 경쟁심으로 정의되는 말 그대로 역사를 지배해온 인간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호모 마초쿠스의 황금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네, 이 자료는 바로 산업혁명 시기를 지목합니다. 왜 그때가 황금기였는지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한번 보세요. 무거운 기계를 다루고 대규모 전쟁에서 싸우고 육체노동으로 도시를 건설했어요. 공장 생산을 지배하면서 가부장적 가족 구조도 확고해졌죠.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이 곧 경제적, 사회적 권력이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황금 시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이 오래된 남성성이라는 운영체제가 완전히 낡아버린 거죠. 왜 근육이 마이크로칩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 근본적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산업시대의 통화는 물리적인 힘이었죠. 그런데 정보화 시대의 통화는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엔진도 근육에서 지성과 AI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영웅의 조건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기술의 발전 앞에서 완전히 그 가치를 잃어버린 셈이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한때 그 강한 팔뚝에서 나오던 엄청난 힘이 이제는 이 조그만 반도체 칩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옛날 모델이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대안은 뭘까요?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자료가 제안하는 새로운 남성성의 이상은요,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공격성보다는 공감, 지배보다는 소통, 어떠세요? 물리적인 힘보다는 지성, 개인주의보다는 연대, 훨씬 더 우리 시대에 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 더 적합한 가치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결국 이런 변화는요, 지성과 공감의 기반을 둔 리더십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미래에는 아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모계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신모계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책이 던지는 이 큰 화두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